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예술 작품을 연상케 하는 플레이팅.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별미. 춘천과 이탈리아의 맛있는 만남 지금 소개합니다. 춘천시 동래면의 한 대형 와인 매장. 오늘따라 외국인 손님이 많다 싶었는데 이런 이색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었군요. 차오 이탈리아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탈리아의 문화를 우리 시민에게 소개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가 이제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하나의 교류의 장으로 이제는 자리 잡았다고 봅니다. 이 차오 이탈리아를 계기가 되어서 이탈리아 파르마시와 또 자매 결연도 이제 또 체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성과까지 저희가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두 나라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는데요. 감성 담뿍 담긴 랩길에 우아한 야외 테이블까지. 와, 여기선 어떤 교류 행사가 진행되나요? 예, 오늘 특별한 셰프와 함께하는 50인의 식사 만찬 장소가 있습니다. 일명 한국과 이탈리아의 음식 문화 교류 포핸즈. 포핸즈는 네 개의 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유명한 셰프님이 팀을 이뤄가지고 같이 요리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준비했냐면 춘천시랑 그리고 파르마시의 자매 결혼하는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시장님들끼리 이렇게 악수하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착안해가지고 우리 요리 업계로 치면은 이제 포핸즈 같이 콜라보 디너하는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같이 요리하시는 그런 디너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요리하는 네 개의 손, 그 주인공들은 누굴까요? 슬쩍 주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조 요리사들 사이로 보이는 한국 측 메인 셰프는 이거랑 같이 쓸 거라고. 그래서 오늘 낮에 쓸 거라고. 이거랑 이렇게. 한국 사찰 음식의 대가, K푸드를 전 세계에 알린 백양사 천지남의 정관 스님. 조금 더. 그리고 이탈리아 측 메인 셰프로 참여한 미쉐린 가이드 원스타의 주인공 파브리치오 페라리 셰프. 경쟁 상태는 아니시죠? 아니죠. 우리는 우호적인 나를. 절대 설마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우호적인. 우리 팀이에요. 네, 멋있는 팀이에요. 팀. 네, 맞죠? 팀. 네, 팀. 그렇지. 아싸. 예. 전혀 다른 음식 문화 속에서 각자 활약해온 두 사람의 환상의 팀워크.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양국 셰프에게 주어진 미션은 춘천의 식재료로 조화로운 코스 요리를 만드는 건데요. 이탈리안 대표적인 닭고기 찜 같이 섞어서 만남. 춘천 닭갈비와 이탈리아. 이탈리안 폴로 알라 카차토라. 고구마, 양배추, 깻잎, 토마토, 그리고 버섯, 가루도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 행사를 위해 두 셰프는 몇 달 전부터 만나 꾸준히 교류하며 코스 메뉴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춘천에서 한 상을 차릴 두 사람의 four hands. 한국의 이탈리아 양쪽의 입맛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지 잠시 후를 기대해 주세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오늘의 만찬을 즐길 50여 개의 손님들이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주한 이탈리아 대사도 춘천을 찾아와 친분을 아낌없이 표현하는데요. 두 개만 이렇게 놔도 될 것 같아. 아니 이게 안 그러면 이게 떨어져서 안 돼. 이렇게요? 그렇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 질 좋은 현지 식재료와 요리사의 솜씨. 거기에 따뜻한 정성까지. 사찰 음식을 처음 맛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비건 음식을 처음 맛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약간 마음을 약간 가라앉히시고 약간 수행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느낌으로 마음을 이렇게 청정한다는 느낌으로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두 셰프님을 모시겠습니다. 드디어 두 나라 화합의 밥상을 선보일 시간. So the first dish that I will present you, inspired by makbuksu. I used a pairing very famous, which is melon and prosciutto crudo. I hope you can enjoy that.
춘천의 제철식 재료를 써서 막국수적 요소를 가미한 퓨전 파스타 요리. 과연 이탈리아 요리로 재해석된 막국수의 맛은 어떨까요? 멜론의 달콤함과 그 들기름의 고소함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 잘 어울려요? 네. 저 처음 보는 조합인데 맛있습니다. 다음은 정관 스님이 선보이는 강원도 산나물 장아찌와 죽순구이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5년 이상 된 장아찌. 요거는 이제 산초 장아찌. 요거는 강원도의 명이 장아찌. 요거는 방울토마토. 여기 그 춘천에 거요. 5년, 10년 이렇게 저장해 놓고 먹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발효 음식입니다. 재밌어요. 한국의 장아찌 요리, 과연 이탈리아 사람들의 입맛에는 어떨까요? 와우, 두 눈이 번쩍 뜨이는 별미. 이게 바로 소장각이겠죠? Very natural ingredient, fresh. 너무 맛있어요. 다음 요리는 이탈리아 셰프의 춘천 닭갈비인데요. 다소 생소한 모양새. 춘천 사람의 입맛엔 맞을까요? 소스가 엄청나네. 희한하게 춘천의 맛이 납니다. 닭갈비의 천지창조, 천지개벽 수준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개발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탈리아와 춘천의 만남 어때요? 완전 이게 메리드라고 하는 이 컨셉에 딱 맞습니다. 진짜 메리드인 것 같아요. 자고로 한국에선 밥으로 방점을 찍어야 든든하게 식사가 마무리되는 법. 정관 스님의 바로 공양을 함께하며 감사와 우정의 밥상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밥 먹었으니 이제 진짜 한식부네요. 정말 몇 달 전부터 마음을 같이 함께 했거든요. 마음 드실 분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까 그 마음으로 굉장히 행복합니다. 춘천이 이렇게 이태리랑 같이 오랫동안 교류를 많이 해왔었다는 거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너무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춘천에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매번 저도 초대받고 오고 싶네요. 춘천에서 음식 문화 교류를 통해 하나가 된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지구 반대편의 두 나라가 거리와 국경을 뛰어넘어 하나 되는 현장. 차오 이탈리아였습니다. 요즘 현실과 가상을 잇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무척 뜨거운데요. 오늘 이곳에서 메타버스 허브 구축을 위한 시연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생생한 현장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오늘 제대로 즐겨봅니다. 오늘은 동부권 메타버스 시연회가 있는 날. 시연회에 필요한 카메라와 VR 헤드기어 등 다양한 장비들을 총동원해 아침부터 최종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장이 매우 분주한데요. 네. 지금 어떤 작업 중이신가요? 네, 저희 강원에 들어온 메타버스 허브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인프라로 기업들에게 지원을 드릴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시연회를 통해서 한번 다 보여드리고 저희가 그 수요를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여러 사업에 또 반영을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의 자리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지금 제 눈에도 여러 메타버스 공간들이 보이는데 오늘 이 공간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 기업의 지원을 드릴 수 있는 VP 스튜디오라든가 2층에 있는 XR 스튜디오라든가 5G MEC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차페노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한 자리에 일단 마련해 놨고요. 2층에는 따로 저희가 또 시설에 대해서 한번 규모라든가 그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1층에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11m, 높이 4.5m 대형 LED 스크린 무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2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가 2층 공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메타버스 허브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2층 공간이 되겠습니다. 오. 화면 속 이 배경 사진들의 정체는? 저희 요 관련된 메타버스 허브에 저희가 준비된 소스가 있는데요. 지금 이 안쪽에 있는 크로마키 배경에 강릉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기항의 3D 그래픽이 아마 띄어져 있을 겁니다. 이 배경을 크로마키에 합성하면 그대로 올라오시면 저 앞에 지금 옥기항이 계시네요. 저게 뭐죠? 이름 그대로 실감나죠? 옥계항 외에도 바닷속이나 홈쇼핑용 집안 배경 등 다양한 실감 소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시설을 통해서 VR을 쓰지 않고도 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기술들이 너무 많네요. 네, 그래서 이 강원 영동 지방에 그런 것을 좀 찾고자 수도권까지 좀 헤맬 필요 없이 여기에서 쾌적하게 공유 오피스에서 사무를 보시면서 복잡한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찾은 1층. 여기서도 메타버스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체험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공간인가요? 저희 VR도 체험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홀로그램까지도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하나씩 체험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네. 저쪽 의자에 앉으시면 이 공간이에요? 네. 앉으시면 그 가상 공간에서 하는 거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여기 앉으시고요. 네. 그런데 웬 장갑이죠? 여기에 VR 헤드기어까지. 이건 가상현실 햅틱 글러브랍니다. 과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돌이 있거든요. 돌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어떠세요? 돌을 어머! 만지시는 느낌이 이렇게. 그다음에 구름을 짜시면 구름에 비가 떨어져요. 어머! 그거 손 밑에서 손에 대고 잡으시면 비가 오는 느낌을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게요. 되게 촉촉해요. 예. 다음에 이제 거미가 나올 겁니다. 거미요? 네. 그 앞에 밑에 거미가 있어요. 네, 있어요, 여기. 그거 손을 딱 거미한테 대보세요. 아, 제가 거미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정말 제대로 실감나죠? 메타버스 이 공간을 실제로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의료 같은 데서는 실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주사위를 넣게 되면 주사위 깊이가 다 틀리잖아요. 보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만지고 느끼고 그런 교육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활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촬영 영상에서 눈, 코, 입 모양을 인식해 가상 캐릭터에 자신의 표정을 입혀주는 모션 캡처는 물론 이렇게 홀로렌즈를 착용하면 가상 체험에서도 홀로그램을 직접 보고 물건이나 기계를 마치 실제처럼 분해하거나 조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3D 모니터인데요. 인체 내장 기관은 물론 혈관의 움직임까지 관찰하고 분해해 볼 수 있어 의료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요. 자율주행 시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AI가 차량을 제어하는가 하면 스마트팜에선 고성능 카메라가 과일이 잘 익었는지 판별해 로봇 손이 과일을 따기도 합니다. 처음에 체험한 저 햅틱 X를 써가지고 실제로 로봇을 갖다가 로봇 암이 얘를 갖다가 따는 체험까지도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팜까지 가지 않더라도 집 안에서 충분히 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한 메타버스의 세계. 우와, 여기 뭔가 무대같이 빈 공간이 있는데요. 카메라도 보이고요. 조명인가? 안녕하세요. 여기 또 재밌는 게 있네요.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이 공간은 AI 마커리스 모션 캡처라는 장비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AI로 사람을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요. 모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장비입니다. 상당히 음악 없이 춤추려니까 머쓱한데 음악이 있는 것처럼. 이수연 리포터의 움직임에 따라 동선을 추적하는 AI. 과연 어떤 모션 데이터가 만들어질까요? 관절마다 네. 표시가 자동으로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머리, 그다음에 팔, 그다음에 손가락까지 손가락까지. 캡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여기 어떤 캐릭터를 입힐 수 있나요? 보통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많이 입히고요. 자,
어머. 댄서도 가능하고. 캐릭터라니까 좀 덜 뻘쭘하고 귀여워 보여요. 드디어 막이 오른 동북권 메타버스 시연회는 VR 아티스트의 메타버스 아트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앞서 체험해본 버추얼 프로덕션 시연과 모션 캡처 시연이 이어지는데요. 직접 체험해보고 다시 또 봐도 신기한 건 마찬가지네요. 자,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체험 시간. 하나, 둘 체험이 진행될수록 메타버스의 매력에 점점 빠져드는데요. 오늘 메타버스 허브 시연회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메타버스 산업이 이제 앞으로 엄청 발전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이 도움될 사업 같은 그런 느낌도 강하게 받았습니다. 관광 인프라에도 도움될 것 같고 또 우리 시민들도 메타버스를 좀 직접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메타버스 저기 공간에서 시연하시는 거 봤는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가상 공간인데 네. 이제 피부로 이렇게 만지는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까지 이제 가상 공간에서의 그 현실감을 이렇게 많이 발전시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 훗날 저런 공간을 통해서 뭐 구매도 하고 또 간접 경험도 하고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메타버스 기술 개발 지원과 융합 산업으로의 전환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우수 인력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연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성장할 계획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좀 꿈은 좀 크게 갖고 있어요. 왜냐니까 그 전국에 3개밖에 없는 그 기관이거든요. 정말요? 특히 우리 강릉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2026년도에 ITS 총회를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이제 앞으로 ICT 관련한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산업에 메타버스 그 개념을 적용시켜서 우리 그 강릉에서 ICT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더욱더 융성해지고 또한 또 허브를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그 강릉이 ICT 산업 특히 그 메타버스의 명실상부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허브인 강원이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를 지역 특화 산업에 접목하고 실증을 지원해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은 어떤 공간이세요? 잘 자고 잘 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 같은 공간 맞으신가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집은요 조금은 불편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자분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두 팔 걷어 붙이고서 이 낡고 허름한 집을요 오늘 러브하우스로 재탄생시켜준다고 하는데요. 라라랄랄라 라라랄라 이 노래 다들 아시죠? 너무 나이가 드러났나요? 자, 러브하우스가 탄생되는 집수리 봉사 현장으로 저와 함께 출발할게요. 지역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주 지역 세계기관과 봉사자들이 주거 취약계층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았는데요.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꽃피는 집수리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원주시 문마급.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이 마을에 멀리서부터 뚝딱뚝딱 공사 소리가 한창인데요. 다 같이 모여서 옮기고 수리하고 버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협업해 집수리에 나섰습니다. 저 박경윤이 이런 좋은 일에 빠질 수 없죠. 두 팔 걷어 붙이고 동참했는데요. 오늘은 진짜 일합니다, 여러분들. 연출이 아니에요. 이렇게 방송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 이래요. 진짜 일할 줄 몰랐어. 근데 오늘 촬영할 때. 이웃의 집수리를 위해 저도 제대로 힘 좀 써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뭐 오자마자 다들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길래 저 뭐 영문도 모르고 작업복부터 갈아입고서 열심히 우선은 도왔으나 아니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네, 강원도 내에 3, 40년 된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집들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네. 저희가 에너지 단열 공사를 통해서 더 나은 환경으로 예쁘게 개선해 드리고자 하는 배려하우스 사업입니다. 야, 그러니까 러브하우스보다 더 뭔가 의미가 좋아 보여요. 배려하우스. 네. 지금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지금 뜻을 같이 모으셨나요? 아, 네. 저희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 직원들하고요. 그다음에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그리고 노나매기 직원분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분들이 모두 함께 손을 모아서 이렇게 열심히 이 더운 날씨에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저도 해야 되나요? 하셔야 됩니다. 피디님도 하셔야죠. 오늘 같이 왔는데. 이번 집수리는 배려하우스라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보훈공단과 굿네이버스의 주체로 집수리 전문 봉사단체인 노나매기가 힘을 보태 진행되는데요. 한마음 한뜻으로 이웃의 집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이라도 좀 숙이세요. 나눔에 동참하려는 봉사자들도 늘어나면서 봉사활동은 점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 땡볕 앞에서 정말 우리 지금 몇 시간째 일했죠, 선생님?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2시간 됐나요? 2시간인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한 4배는 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미 지쳐서 쉬고 있는데 아니 여기 어떤 계기로 지금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굿네이버스 대학 봉사 대표로 지금 나와 있고요. 오늘 딱 제가 일을 하는 날이어가지고 어떻게 또 보람차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수리 봉사 제가 생각할 때는 만만치 않은 봉사활동이거든요. 네, 그런 것 오늘 같아요. 어떤 업무 맡으셨어요? 오늘 저는 지금 뒤에 페인트 칠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 대 봉사. 하나, 둘, 셋. 봉사. 봉사자로서의 마인드가 딱 되어 있으신 분이시네. 그럼요. 이번 집수리 봉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봉사자들과 함께 지붕 수리와 벽 단열 수리, 노후된 창호를 교체하는 등 주택 수리 봉사를 진행했죠. 이번 여름에 흘려야 되는 땀은 오늘 하루 만에 다 흘리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엄청 묵묵하게 지금 일하고 계세요. 선생님, 오늘 어떻게 또 여기에 함께 일손을 보태게 되셨나요? 사실 작년에 제가 좀 참여를 했었고요. 네. 예, 올해 2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거의 사우나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의 지금 이 여름 더위와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봉사 참여해 보시니까는 좀 어떠세요? 이런 좀 폭염과 혹한에 노출돼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은 저소득의 좀 노후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배려하우스 사업을 통해서 좀 이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과 겨울을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제가 지금 땀을 좀 흘리고 있지만 너무 보람되고 뿌듯합니다. 네. 조금 힘이 들지언정 이웃의 편안함을 위해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하는 것. 이만한 봉사가 없겠죠. 누구 하나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마치 내 집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낡은 주택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외부 창문과 문도 고쳐다는데요. 지금 비포 모습은 제가 봤잖아요. 현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요. 이 집의 현 상황. 그 맨 처음에 보면은 이제 모기장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바람이나 이게 하여튼 겨울에 특히나 좀 추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단열 작업을 하고 또 이제 어떻든 이 창문하고 문을 좀 단열성 있는 자재로 이렇게 바꿔드려서 겨울에 좀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 집의 후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기대해봐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환경적으로도 깨끗해지고 또 여름에나 겨울에 어떤 온도 같은 게 변화에 좀 실적인 어떤 민감하게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게 큰 변화죠. 그리고 도시가스비도 좀 저렴하게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온실 보일러나 이런 거 가동이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기름값도 많이 절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막바지 집수리에 다다르고 내 집처럼 정성을 다한 만큼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여기 어르신도 그렇고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야 가족의 의미,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사업의 계획은 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좀 확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산하고 좋은 샘플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해야 할 공기업이 해야 할 미션이고 비전이고 이런 소유자 중심의 정책들이 널리 전파될수록 열심히 잘하고 내년엔 더욱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베리하우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의 따스한 나눔의 손길은 계속해서 이어질 계획인데요. 이러한 많은 분들의 배려에 고마운 마음이 가득한 집주인 어르신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내내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어르신께서 오늘 앉아 계시질 않으시고 한 분 한 분마다 고맙다고 계속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네. 고맙습니다. 아주 이런 생전 처음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아주 고맙습니다. 평소에 집에 이렇게 지내시면서 제일 불편했던 부분이 어디가 불편하셨었어요? 방이 기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구덕구덕 내려와서 냄새가 나고 아주 그런 찰나인데 이렇게 근로공장 사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마음에 들고 아주. 이제는 근데 집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아주 뭐 대문도 변화가 됐고 방도 변화가 됐고. 아니 쥐가 와가지고 그 집에 그냥 구석구석을 다 뜯어먹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제 쥐도 오지 말라고 그냥 한마디 해줘요. 야 이러면 야 이제 오지 말아라. 우리 총각 아가씨들이 다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타나기만 하면 너는 죽는다 나한테. 참 그 자체라 볼 수도 있는 안락한 공간인 우리의 집. 단순히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베리하우스를 응원합니다. 라라랄랄라 여러분도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에 함께 동참해보면 어떨까요? 오랜 세월 물과 바람이 깎고 다듬은 절경을 간직한 철원. 이곳에서 자연과 몸이 하나가 되고 알록달록 피어있는 꽃들로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시간. 철원으로 힐링 여행 떠나봅니다. 한탄강이 굽이지면서 협곡을 이루는 철원 순담계곡. 먼 옛날 화산 폭발로 형성된 곳으로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주상절리입니다. 한탄강을 따라 벽과 허공 사이를 걷는 잔도. 와,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위치한 주상절리길은 아찔한 스릴과 아름다운 풍경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잔도길 이런 거는 TV로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런 길이 있구나 해서 신기해요. 어떻게 이 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와보니까. 해외, 국내 이렇게 따졌을 때 국내가 아직은 메리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 전에 구경이나 한번 더 해보자. 우리나라가 최고 아닙니까? 총 연장 3.6km의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험준한 절벽을 따라 이어져 있는데요. 바닥도 훤히 보이고 마치 허공을 걷는 듯한 기분. 여기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엄청 재밌다고 이제 뷰도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기서 래프팅도 하던데 래프팅이 진짜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다음에는 래프팅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한탄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즐거움.
한탄강을 따라 흘러가면서 스트레스도 이른 더위도 날려보냅니다. 찰칵찰칵 여기저기서 사진 찍기 바쁜 사람들. 어디를 배경으로 해도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하는데요. 이곳은 바로 고석정 꽃밭. 철원 고석정 꽃밭은 올해 5월 15일 날 개장을 해서 6월 23일까지 저희 개장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 현재 지금 보이시는 맨드라미 등 11종 70만 송이의 꽃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 34개와 맞먹는 넓이의 고석정 꽃밭. 꽃 양귀비와 촛불 맨드라비부터 장미꽃, 해바라기 등 70만 송이의 꽃들이 한들한들 향긋한 꽃향기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철원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놀러 오는데 오늘은 여기 꽃밭 너무 네.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가이드입니다. 아름답고 네, 되게 주말에 힐링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깡통 열차를 타고 돌아보는 것도 고석정 꽃밭을 즐기는 특별한 재미인데요. 색깔별로 활짝 피어있는 촛불 맨드라미. 마치 노랗게 타오르는 촛불처럼 피어있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넓게 펼쳐진 해바라기 꽃밭. 보통 사람 키보다 훨씬 높게 자라서 해바라기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곳엔 나직나직하게 피어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시기를 어떤 가을에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한 2m까지 이제 자라시는 해바라기로들 알고 계시는데 저희 고석정 꽃밭에 심어져 있는 이 해바라기는 높이가 이제 대개 어른 허벅지 높이 정도에 오시는 1m 정도의 해바라기들이 되겠습니다. 해바라기의 꽃말은 자존심이라고 하는데요. 관람객들을 위해 자존심을 과감히 접어줬네요. 덕분에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볼까요? 근대화 시기에 한창 번성했던 철원의 모습을 재현해놓은 철원 역사문화공원. 여관, 양장점, 마치 영화 세트장 같기도 한데요. 와! 급행인력거 발견! 아이들을 위해 엄마 아빠는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좋은 엄마 아빠 되기 참 힘드네요. 이쯤 되면 역사공원이 아니라 체육공원 아닌가요? 경원선과 금강산선이 만나는 철원역의 모습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출발하는 특별한 기차가 있습니다. 바로 소이산 전망대행 모노레일. 속도는 느리지만 구불구불 급경사와 급커브로 스릴 만점입니다. 소이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모노레일. 왕복 1.8km로 약 10여 분간 타고 올라가는데요. 가파른 길을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간 정상. 철원의 너른 들녘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누구신가요? 네?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진행자입니다. 별을 보면서 요가를 하는 별빛이 내리는 요가라고 해서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강원도에 별이 정말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면서 요가를 하는. 반짝이는 철원의 별을 바라보면서 요가를 즐기는 특별 이벤트. 잠깐만. 뭔가를 또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일부 입으로 나눠서. 참가자분들 뭐 흔히 말해 저렇게 물구나무석이나 뭐 전사 자세 뭐 이런 자세들을 이제 철원 배경으로 해서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 다리 조금만 더 뻗어요. 조금만 더. 와, 어떻게 저런 자세가 가능할까요? 오랜 시간 수련을 통해 쌓아온 요가 실력을 선보이는데요. 멋진 작품이 될 것 같네요. 좁아져 있는 스트레스를 받던 이 작아져 있는 몸들을 조금씩 내 몸에 공간을 줘서 내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는 게 요가거든요. 그런 여유를 이런 탁 트인 공간에서 하면 훨씬 더 풍요로운 여유를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데요. 드넓게 펼쳐진 철원 평야를 배경으로 사진 작가가 찍어주는 멋진 프로필 사진. 이 순간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참가자들. 힘들지만 멋진 포즈로 찰칵. 서서히 해가 지고 석양이 질 때쯤 본격적인 요가가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하시는 것보다 이런 요가도 있구나. 뾰족하게 들어올리네. 엉덩이 F, 가슴 들어올려 부장자세나 뱀의 자세. 소이산 정상에서 펼쳐진 이색 요가 수업.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내 몸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자, 내쉬면서 손 아래로 풀어내시면서 호흡 정리하시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그래서 소이산에서 한다는 걸 알고 저희 남편이 저희 서울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그래서 일부러 같이 왔어요. 이동할게요. 덕분에 자, 좋은 다시 한번 기회로 말씀드리지만요. 좋은 추억 남게 돼서 준비한 선물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육아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냥 자연 보면서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이랑 또 같이 이렇게 여러분께서 신경 많이 써주신 거 보고 너무 즐겁게 편안하게 운동하다 갑니다.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눈빛으로 수업하는 사람 좀 느끼는 게 있는데 소통이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이 쌓이는 곳 철원. 역사와 문화, 특별한 이벤트까지 몸도 마음도 행복해지는 철원 힐링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떠나보세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던 시간인 석탄시대를 주제로 말이죠. 산업 성장의 동력이자 서민의 연료였던 석탄. 허나 그것도 잠시 바뀌는 시대의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었고 석탄 산업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석탄 산업이 이제 막을 내리기 직전에 와 있는데요. 과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산업 성장의 동력이자 서민의 연료였던 석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석탄 산업이었던 그 지역들이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남겨진 석탄 산업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기억해 나갈지도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증산보국, 생산량을 늘려 나라에 보답한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석탄 산업을 장려했습니다. 전국의 젊은 청년들은 꿈을 안고 태백에 모여들었죠. 보물처럼 광산을 낀 동네는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장비를 차고 광부가 되기 위해 광산으로 향했습니다. 출근하는 광부의 품 안에는 희망이 피었고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제 한 몸 불살라 석탄을 캤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운 갱구 안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 것도 어려워서 식사마저도 탄가루 가득한 막장 안에서 해결해야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그날 하루 안전한 날을 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죽었어. 살아있어. 조금 전까지 같이 일하던 동료와도 찰나의 순간에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일터의 열악한 환경에 힘들기는 마찬가지. 내가 진짜 그랬잖아. 우리 사진에서 살짝 그랬잖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한때 300개가 넘던 광산이 경제성을 이유로 전부 문을 닫고 올해 6월 우리나라 최대 탄광인 장성광업소까지 폐광을 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장성광업소, 그 발자취를 들여다봅니다. 이제 우리나라 석탄들은 대부분 연탄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연탄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서민 연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수요의 논리에 의해서 장성이라든지 독일에서 그런 석탄들이 공급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자고 하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80년대 후반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지역의 석탄 광산들은 꾸준하게 폐광이 되면서 이제는 국가에서 국영으로 운영하는 그 광산은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책임졌던 석탄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석탄은 그 노천이 아니라 되게 깊은 곳에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장성광업소는 해발고도, 그러니까 바다물의 평균 높이보다 더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서 태백이라는 한 800m 이상의 고도까지 끌어올려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연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가 되게 많이 드는 구조를 갖고 있고 연탄 가격에 비해서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입 에너지에 비해서 값비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이제 경제적 논리로서 이게 설 자리를 잃어갔던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역사의 흐름에 도태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석탄이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시 태백.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폐광을 결정하기에는 태백과 광산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또 한 번의 인구 감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석탄이 생산되지 않으면 연탄을 생산하는 공장들도 이제 차츰 문을 닫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그런 화물 서비스들도,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떠나는 인구는 상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태백시 철암동에 있는 철암 역두 선탄장입니다. 장성광업소에서 캔 석탄이 이곳으로 모이는데요. 부치기 반죽하는 것처럼 푹푹 빠져요. 그 정도로 탄가루가 많이 있어서 그때의 이야기가 장어 없이는 못 살아도 마누라 없이는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나온 것입니다. 오랜 세월 탄가루를 맞아 새까맣게 변한 기계와 건물. 한때 북적북적 차들이 오갔을 곳이 조용합니다. 자, 이곳은 연탄 공장입니다. 석탄 가루를 놓으면 저쪽에서 탄들이 쌓여 있던 것이 이쪽에 와서 반죽을 하게 됩니다. 요게 쌍탄, 2개를 찍는다 해서 쌍탄이에요. 2개를 찍으면 번갈아 나오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는데 여기에 차를 갖다 대기하고 연탄을 차에다가 싣습니다. 지금은 가동을 멈추었지만 한때 이 연탄 공장에서 일했다는 김웅대 씨. 연탄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김웅대 씨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개인한테 파는 거. 그걸 한 7, 8년 됐죠. 그럼 여기서 연탄을 사가지고 내가 현찰 주고 사가지고 가서 이 집에서 필요하면 이 집 갖다 주고 내가 돈을 받고 갔다. 그래 이제 점점 단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안 하죠 이제. 그래서 그 일 안 하고 다른 데 했죠. 안 한 지 한 2, 3년 돼요. 매년 7, 8년 하다가 안 했죠. 근데 장성광업소까지 없어지면은 진짜 그 직업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 나는 이제 사람들도 점점 줄고 이래서 다는 안 떼그러니까 내가 내 같은 직업이 필요 없어지니까 안 하는 거죠. 장성광업소까지 문을 닫고 나면 태백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상당히 큰 그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백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게 1981년인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12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탄광이 많이 있을 때고요. 지속적으로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현재는 3만 명대 중반까지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역은 진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소멸의 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 정부 차원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의 소멸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